안녕하세요. 영어과 김상구 교수입니다. 이번에 4학년들 잉글리시 인터미디엇 잉글리시 리딩 과목을 강독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 그 교재가 Concept for Today 4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시중에 못 구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이 책을 또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면대면 강의로 하면 이 책을 만약에 한두 주 구입이 안 되면 복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구입되는 즉시 컨셉트 4 이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영어 산문으로 대체해서 일단 두 주는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재가 다 준비되는 동안 이쪽에 강의를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몇 년 동안은 제임스 조이스 더블 리너스를 갖고 이 과목에서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는 좀 바꿔서 컨셉트 4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교재가 준비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자료를 띄워놓고 하는 이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이스의 책은 우리 그 출판법상 70년이 넘으면 이런 것들을 올려도 무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이번 학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리너스 중에서 보딩하우스 하숙집이 굉장히 많이 읽히는 또 재미있는 과목이어서 우리가 컨셉트 4 최신의 영어 리딩을 하기 전에 두 주 정도는 이 보딩하우스를 단편으로 읽고 그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람이죠. 대개 이제 영국 사람인지 알지만 사실은 아일랜드의 작가입니다.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일랜드죠.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영국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아일랜드는 굉장히 영국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7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1921년에 독립해서 지금은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습니다. 한 500만 명 정도가 되나요? 아일랜드 옆에 커다란 섬이 영국 옆에 커다란 섬이 아일랜드인데 500만 명 정도가 지금은 되지만 1840 몇 년 정도 46년인가요? 5년 그때 아일랜드의 대기근 감자가 썩어서 없어지는 병, 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감자 썩은 무늬 마른 병이 걸려서 감자가 수확할 때쯤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래서 감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나갔고 굶어 죽고 그랬죠. 아주 유명한 감자 대기근인데 지금도 더블린의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가보면 그 가운데를 흐르는 리피강 옆에 그 굶주린 사람들이 움켜진 배를 잡고 광주리 같은 것을 이고 피난을 떠나는 그 동상을 리피강 옆에 지금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말자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애증의 관계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고 영국 사람들은 하얀 검둥이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고, 아일랜드 사람은 영국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못 살게 됐다, 서로 이렇게 증오의 눈빛을 보내다가 700년 동안 지배를 받다 1921년에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아일랜드의 북쪽은 영국으로 남아 있어요. 북아일랜드는.
그래서 IRA라는 이 단체가 생겨서 아주 무장봉기도 하고 지금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EU에서 탈퇴를 했죠. 또 새로운 전개가 되고 그럴 텐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전 세계에서 아일랜드 사람들과 비슷한 민족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정서도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의 기질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지난 여름에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아일랜드에서 맥주, 기네스 맥주도 여기에서 나오고, 제임스 조이스, WBH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자, 이 제임스 조이스도 이 나라 사람인데 조이스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임스 조이스는 원래 제임스 어거스틴 엘로이셔스 조이스예요. 이런 긴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1882년 더블린 인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이 사람은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뭐죠? 율리시즈를 썼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더블리너스, 이렇게 세 작품을, 또 피네간스 웨이크라고 더 어려운 작품이 있죠. 이런 소설을 썼고 시, 희곡 등을 썼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보면 아버지의 직장이 한 직업이 열 몇 개가 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 같고,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어렸을 때부터 해 줬고, 그런데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부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어린아이가 크지 못하게 어린아이의 목을 조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목을 조르는 것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국가이고 또 가족이고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가톨릭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점점 조이스는 신앙과 멀어지게 됐죠. 오히려 어머니는 종교적인 가톨릭의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조이스는 오히려 가톨릭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는 이런 작품을 조이스는 썼다고 볼 수 있죠. 또 제임스 조이스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많은 이제 문장 연습을 해서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글쓰기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짧은 산문 구절을 조이스는 많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간결한 문체를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쓰는데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파리로 떠났어요.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제일 끝에 보면 스티븐 디들러스가 이제 학장과의 토론을 통해서 작가가 되겠다고 하고 파리를 향해서 떠나가죠. 그래 진짜로 이 조이스는 졸업 후에 파리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만족스러웠지 못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지내다가 아내인 노라, 그의 부인 노라를 만나는데, 그들이 사랑에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진 날이 6월 16일이에요. 이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6월 16일을 블룸스데이라고 하죠. 블룸스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블룸스데이 축제가 있어요. 영국에서, 저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6월 16일 날 전 세계의 조이스를 좋아하는 조이시안들이 모여서 그날
블룸이 율리시즈에서 노라를 만나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율리시즈에서 블룸이 하루 저녁에 18시간 돌아다니는 그 길을 따라서 흥청망청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나의 축제를 기획해서 지금도 아일랜드에서는 블룸스데이 축제를 더블린에서는 크게 엽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몇만 명이 되는 조이스 매니아들이 모여들어서 세미나도 벌이고 길거리에 축제를 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더블린의 축제가 블룸스데이 축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조이스의 더블린은 조이스의 그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죠. 또 예이츠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는 도시가 더블린입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가보고 더블린에 대해서 조이스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자, 1941년 취리에서 조이스는 스위스로 가서 1941년에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이스의 작품 중에서 이러한 그 작가의 경력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쓴 작품이 더블리너스예요. 더블리너스인데 그 중에서 15편으로 되어 있는 더블리너스의 작품 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보딩하우스 15편의 작품이 다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데 그게 포렐러시스, 마비라는 단어죠. 이 더블린 사람들은 뭔가 중풍에 걸린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하고 모질라는 것 같다. 이것을 조이스가 파악을 하고 15개의 서로 다른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편처럼 책으로 발표했는데 그 작품이 보딩 하우스예요. 더블리너스예요. 그 더블리너스의 가운데쯤 있는 작품이 보딩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딩 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딩 하우스는 조이스의 더블리너스에 있는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강독을 하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독한 부분까지는 내가 한글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도록 이렇게 영어의 강독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물들의 심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객관적인 서술 등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난해한 조이스의 작품들 중에서 그나마 아주 쉽게 만만하게 여겨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숙집 주인 딸과 하숙생 사이에 내밀한 관계가 싹트고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은 한국에서도 특별하다할 것 없는 고전에 속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로맨스의 주제에 적합한 분위기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문희 부인은 푸주안의 딸이었다. 정육점 주인의 딸이었다. 라는 그 푸주안이라고 하죠. 푸주안의 딸이었다라는 짧은 문장에 이어나온 과단성 있는 여자라는 구절은 아무래도 좀 단도직입적입니다. 이 작품이 남녀간의 미묘한 사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과단성 있는 여자가 어떻게 일을 꾸미고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암시를 주죠. 이야기의 마무리도 문희 부인이 딸을 부르고 그 딸의 반응을 묘사한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모든 문제의 칼자루를 문희 부인이 쥐고 있는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하여간 그녀는 칼자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푸주안의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푸주안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푸주간을 개업했기 때문이죠. 칼은 그녀의 인생의 극에서 소도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데 장인이 죽은 후 망나니가 되어버린 남편은
어느 날 밤 식칼을 들고 아내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푸주간에서 고기 자르는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그녀는 칼을 들고 고기 자르듯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자신의 딸과 하숙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식칼로 고기를 자르듯이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남편의 식칼 사건 이후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신부를 찾아가서 아이들 양육권 및 남편과 별거 허가권을 얻어냈고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은 채 그를 무일푼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정육점을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크고 당당한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숙집에는 여행객들, 무대 배우들, 그리고 회사원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흘러들어왔고 그녀는 그녀의 집을 약삭빠르고 확고하게 다스렸습니다. 모든 젊은 하숙생들은 그녀를 마담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여가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장인의 죽음 이후에 왜 갑자기 술을 마시며 빚을 지고 또 사업을 망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인 아버지의 죽음이 여가장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그녀로 하여금 집안을 통솔하게 했고 명목상의 새로운 가장인 남편은 술과 폭력을 통해 좌절감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식칼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든 것은 칼이 상징하는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사위인 밥 도런도 자신의 장인처럼 앞으로 술주정뱅이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율리시즈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 도런은 더블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술꾼으로 몰락해 있습니다. 이처럼 문희 부인은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여족장 같은 존재이고 그 주위에 있는 이름뿐인 가장들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인데 좀 지루하게 들렸죠? 그런데 이제 요것은 지금 한번 지루하게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영어를 쭉 읽고 나면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은 내가 하나씩 읽어 나간 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였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한번 쭉 독해를 들은 뒤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딩하우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는다는 것은 일단은 이 과목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영어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얘기는 그냥 이 작품을 이해하기 좋게끔 내가 인트로덕션으로 한 이야기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s. Mooney was a butcher's daughter. 문희 부인은 부처의 딸이었다. 이 부처는 정육점 푸주간이죠. 정육점 주인 푸주한의 옛날식 표현 푸주한 이렇게 정육점 주인의 딸이었다. 푸주한의 딸이었다. She was a woman who was quite able to keep things to herself. A determined woman. 자, 그녀는 이런 여자였다. 무슨 여자? Who was quite able to keep things to herself. 자, 여기서 keep things to herself는 일 따위를 혼자만 알고 처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혼자만 알고 처리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녀는 이런 여자였는데 혼자의 힘으로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아주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자였다.
determined woman. determined 하면 뭐예요? 단호한, 일 같은 것을, 일 처리 따위에 있어서 단호한 여자였다. A determined woman 하면 성격이 단호한 여자였다. She had married her father's foreman. 그 여자는 그녀 아버지의 그 십장,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십장이라고 그러죠. 포맨, 그 대표,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opened butcher's shop near the spring garden. 또 가게를 열었는데 푸주간을 열었다. near the spring garden. 스프링 정원 옆에 푸주간을 오픈했다. 그러나 as soon as his father-in-law, 그러나 그의 father-in-law, 장인이 was dead, 죽자마자, as soon as, 죽자마자 Mr. Mooney는 began to go to the devil. 자, 악마주 데블이니까 go to the devil 무슨 뜻일까요? go to the devil. 파멸의 길을 걷다. 그 장인이 죽자마자 이 문희 씨는 아주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 It was no use making him to take the pledge. It was no use ing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 Making him to take the pledge. 자, 그에게 맹세를 시켜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 맹세를 시켜보았자 소용이 없다. 그에게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시켜보았자 소용이 없겠다는 의미겠죠. He was sure to break out again a few days after. Be sure to 확실히 break out 무슨 뜻일까요? 난폭한 행동을 하다. again 다시 a few days after. 자, 며칠이 지나면 다시 확실히 난폭한 행동을 했다. By fighting his wife in the presence of customers and by buying bad meat, he ruined his business. By fighting, 싸움으로써 그의 와이프와 싸우는 거죠. In the presence of 뭐뭐가 보는 앞에서, 커스터머가 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부인과 싸우기도 하고, by buying bad meat, 상한 고기를 삼으로써 he ruined his business. 그는 그의 사업을 망쳐먹었다. 참 문제죠. 그의 사업을 망쳐먹었다. One night he went for his wife with the cleaver and she had to sleep in a neighbor's house. 어느 날 그는 went for, go for죠. 달려들다. 누구에게 달려들어 싸우려고. For his wife with the cleaver. 식칼을 들고서 그의 부인에게 어느 날 밤 달려들었다. And she had to sleep in neighbor's house. 그래서 그녀는 had to sleep, 자야만 했죠. In a neighbor's house. 이웃집에서 자야만 했다. 남편이 고깃집 주인인 남편이 식칼을 들고 밤에 죽이겠다고 덤벼들으니까 부인이 도망가서 아무리 당당한 여자지만 옆집에 가서 자야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fter that they lived apart. 그 후에 그들은 lived apart, 떨어져서 살았다. She went to the priest. 그래서 그녀는 priest, 신부에게 가가지고 got the separation from him. 자, 그와 별거해도 좋다는 허락. separation, 이혼이죠. divorce, 이혼을 divorced, 이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와 별거, separation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다. With care of children. 자, 어린이를 돌보면서 그와는 떨어져 살아라. 이런 허락을 받았죠. She would give him neither money, nor food, nor house room. 그녀는 would give him, 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 would는
고집을 나타내는 거죠. He would give him, 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need money, 돈이나 음식이나 house room, 잠자리 같은 것을 그에게 주려고를 하네.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별거 하면서 돈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잠자리도 안 주고 나가시오 뭐 이런 의미겠지. And so he was obliged to enlist himself as a sheriff man. 자, 그래서 그는 obliged to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enlist himself as a sheriff man. 군청 직원의 어떤 똘마니 꼬봉으로서 그 자신을 등록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될까요? 이 셰리프스맨은 영국 아일랜드 군 단위, 면 단위 책임 행정자, 행정 책임자 밑에 고용된 직원이죠. 그러니까 뭐 집달리 같은 거죠. 셰리프스맨으로서 그 자신을 취직해야만 했다. He was shabby, stooped, a little drunkard with a white face and a white mustache and white eyebrow penciled above his little eyes, which were pink, veined and raw. All day long he sat in the bailiff's room, waiting to be put on a job. 자, 여기도 보면 he was shabby하다. 추레한 거죠. 그는 추레하고 스토프도 허리가 구부정한 little drunkard, 아주 볼품없는 술에 취해 있었다. with a white face, 뭐 허물그레한 얼굴로, 얼굴은 추레하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좀 술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white mustache도 뭐죠? 흰 mustache, 콧수염이 있고 white eyebrow, 하얀 아이브로우, 눈썹이 있는데 penciled above his little eye, 그의 작은 눈 위에 연필로 그린 white eyebrow, 하얀 눈썹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pink, veined and raw. 여기서는 뭘까요? 충혈되고, raw 하면 날것, 추잡한, 세련되지 않은 이런 뜻이죠. 뭔가 핑크빛이고 세련되지 못한 그의 작은 눈 위에는 연필로 그려진 화이트 아이브로우와 하얀 콧수염이 있는 그런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all day long, 하루 종일 he sat in the bailiff's room, 하루 종일 그는 어디에? bailiff's room. bailiff가 뭐죠? 벨리프 집달리 같은 거죠. 뭐 시키면 야, 저 집에 가서 뭐 저 가져와. 뭐 문을 다 잠궈, 또 난 세금 안 내니까 이거 시키면 하는 이게 벨리프죠. 벨리프의 룸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Waiting to be put on a job. 자, 이것은 waiting to be put on a job.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하루 종일 그는 그 집달리의 방에 앉아 있었다. 자, 미세스 무니 부인은 who had taken what remained of her money out of the butcher business. 그 정육점 사업에서 나온 그녀의 돈 중에서 남은 무엇? remained 하면 남은 거죠. 남은 그녀의 정육점 사업, 푸주간 사업에서 나온, 푸주간을 해서 나온 그녀의 돈 중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미세스 무니. 그러니까 푸주간을 운영해서 남편과 이제 별거를 하니까 정육점에서 운영해갖고 거기서 번 돈과, 그리고 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니 부인이죠. 그리고 set up a boarding house in Hardwick Street. 하드윅 거리에서 또 보딩 하우스, 하숙집을 차린 미세스 무니 부인은 was a big imposing woman.
아, 몸집이 크고 imposing. imposing 무슨 뜻일까요? 아, 체격이 당당한, 아주 크고 체격이 당당한 여자였다. 남편하고 이제 이 별거를 하니까 정육점 운영해서 남은 돈하고, 이익으로 남은 돈하고, 또 그 돈으로 하드윅 거리에서 하숙집을 차린 여성인 이 문희 부인이었다. Her house had a floating, 하숙집을 운영하니까 Her house had a floating population made up of tourists from Liverpool and the Isle of Man and occasionally artists from the musicals. 자, 그녀의 집은 had a floating population, 이게 떠돌아다니는 인구니까 유동인구가 있었다.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된,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된 유성, 투어리스트, 관광객, 어디에서 왔어? from Liverpool and Isle of Man, 맨섬과 리버풀에서 온 관광객으로 구성된 유동인구가 그 집에는 있었다. occasionally, 이따금씩, 때때로 artist from the musical, 또 때때로는 이런 artistes, 뭘까요? 그 연예인들이겠지. from musical, 뮤직홀에서 온, 뭐 이게 술집이라든가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뮤지컬에서 온 연예인들, 어떻게 보면 뭐 직업적인 가수일 수도 있고, 이런 연예인들이 때로는 그 집을 구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맨섬에서도 오고 리버풀에서 온 여행객으로 구성된 유동인구가 있었고, 뮤지컬, 뭐 바 같은 데에서 온 아티스트, 연예인들도 그의 하숙집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She governed the house cunningly. 그녀는 교묘하게 그 집을 governed, 다스렸다. 그리고 firmly, 단호하게 knew when to give credit. 이거 무슨 give credit, 외상을 주다. 언제 외상을 주는지도 알고 있었다. When to be stern and when to let things pass. 언제 단호해져요. stern, 단호해지고, 또 언제 to let things pass. let things pass는 어떤 비행 같은 걸, 나쁜 짓을 못 본 척하고 넘기다, 이런 얘기죠. 언제 못 본 척, 나쁜 일도 못 본 척하고, 언제는 또 단호해지고, 또 언제 외상을 줘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 기부 크레딧, 외상을 주다. All the resident young men, 모든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spoke her, 그녀를 as the madam, 마담이라고, 문희 부인을 마담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마담은 원래는 점잖은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외곽의, 유곽의 포주를 가리키기도 함. 이 소설에서 미세스 문희가 담당한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런 속된 의미는 흥미있게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